자,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팅 관련 소프트웨어의 이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 자, 3D 프린팅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3D 모델링, 그 다음에 슬라이싱, 출력, 후가공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그 슬라이싱이라는 작업 단계를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모델링에서 모델링 데이터를 STL이라는 확장자로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넘긴 다음에 다양한 출력 옵션을 설정해서 G코드라는 파일로 내보내서 3D 프린터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슬라이싱이라는 작업 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작한 모델링 파일을 바로 프린터에 넘겨버리면 3D 프린터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력에 대한 노즐 온도, 베드, 적층 높이 또는 서포터 설정 등 다양한 옵션을 설정해서 G코드도 저장한 다음에 3D 프린터에게 넘겨줘야 비로소 3D 프린터가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자, 슬라이싱은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데이터를 3D 프린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G코드라는 확장자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인데, 이 G코드 파일을 살펴보면 안에 3D 프린터 헤드의 이동 경로, 노즐 및 베드의 온도, 그리고 레이어의 두께, 내부 채움, 그 다음에 서포터 설정 등이 있습니다. 그 서포터 설정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프린터에서 같은 모델링 파일을 사용해도 슬라이싱 작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따라서 출력물에 대한 품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용하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처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큐라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서 서포터 설정이라는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FDM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고온의 노즐에서 녹인 플라스틱을 한 층씩 쌓아 올려 형태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자, 옆에 보시는 그림처럼 특정 구간이나 돌출부가 중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종의 지지대를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지지대를 서포터라고 하는데, 서포터가 생성하는 특정 각도를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오버행도 뒤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형태의 로봇 모델링을 진행했을 때 이것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경우, 지금 이 빨간 네모가 노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검은 선이 베드, 그 다음에 그리고 파란색이 출력하게 될 출력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FDM 3D 프린터에서 이렇게 한 층씩 출력을 하다가 팔 부분을 출력할 때 밑에 받쳐주는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 팔이 떨어지고 맙니다. 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이런 지지대를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출력물일지라도 어떻게 배치했는지에 따라 서포터가 생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개체의 배치를 잘 해줘야 출력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큐라 프린터 설정이라고 나오는데, 큐라 설치 방법은 제가 따로 올린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예전에 큐라를 설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프린터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큐라를 설치했을 때 아마 이런 화면이 가장 먼저 뜰 거예요. 큐라에서 3D 프린터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타나는 화면에서 Add a known network 클릭하시고 그 밑에 각 3D 프린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프린터의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리스트 안에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3D 프린터가 없을 경우 여기 밑에 커스텀을 클릭하시고 커스텀 FFF 3D 프린터를 체크하신 다음에 자, 이 영역에 사용하고자 하는 3D 프린터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창의 메이커스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Add 눌러주시고요. 자, Add를 누르면 머신 세팅이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 프린터 세팅에서 X, Y, Z가 있는데요. 자, X는 장비가 출력할 수 있는 최대 넓이, 그 다음에 Y는 최대 깊이, Z는 최대 높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직접 만든 자작 프린터라면은 사용자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값을 입력해주면 되는데, 저희는 먼저 저희 국민대학교 3D 프린팅 디자인 혁신센터의 프린터를 기준으로 프린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X 180, Y도 180, 그리고 Z는 230으로 해주시고요. 자, 여기 숫자를 변경할 때마다 여기 값도 변경이 됩니다. 100이라고 했을 때 Y가, 그러면 Y가 100만큼 길이가 조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빌드 플레이트 쉐입이라고 있는데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델타와 카르테시안처럼, 카르테시안 같은 경우는 베드가 네모의 형태를 띠고 있고
델타 같은 경우는 원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근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가 델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밑에 일립틱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베드의 형태가 원형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리진 앳 센터가 있는데 그 델타 같은 경우는 좌표계의 원점이 이 베드의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카르테시안 프린터를 사용할 경우 좌표계의 원점이 왼쪽 모서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표계를 가운데에 놔야 되기 때문에 오리진 앳 센터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힛 베드, 이거는 베드에 히팅 기능이 있을 경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이거는 챔버를 가진 3D 프린터의 경우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델타 같은 경우는 챔버형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의 펌웨어가 어떤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역인데 대부분의 3D 프린터가 이 마들린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마들린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스타트와 엔드 G코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굳이 특정 기능을 넣고 싶지 않으면은 따로 설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린트 헤드 세팅 같은 경우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탭 익스트루더에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즐 사이즈는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 센터에서는 0.5의 노즐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라멘트는 1.75m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다 해주시면 자,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의 메이커스라는 프린터가 큐다에 세팅이 되었고요. 이제는 큐다의 조작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프린터를 추가하고 그 큐다의 메인 화면을 살펴보면 여기에 파일 열기 버튼이 있고 그 옆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프린터의 이름이 있습니다. 큐다의 조작 방법은 라이노의 퍼스펙티브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우스 오른쪽 드래그가 화면 회전이고요. 화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드래그를 하면 화면이 이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퍼스펙티브, 그 다음에 뭐 프론트 뷰, 탑 뷰, 다양한 뷰포트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자, 먼저 파일 열기를 눌러서 파일을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미리 준비한 3D 데이터 파일이 있는데 파일을 불러오기 전에 그 큐다의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D 데이터의 최소 두께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 우리는 직경 0.5의 노즐로 프린터를 추가했는데 만약에 직경이 0.4로 세팅이 되어 있다면 그 3D 데이터에서 0.4 이하의 두께는 제거돼서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미리 생성해 놓은 모델링 데이터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벽이 0.8mm의 두께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0.4, 0.35, 0.3, 0.25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 큐다의 프린터 노즐 직경이 0.4로 되어 있다면 0.4 미만의 두께는 제거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큐다에서 세팅된 프린터의 노즐 값을 잘 숙지하시고 모델링을 진행하거나 프린터의 노즐 사이즈를 좀 더 작은 직경으로 교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객체는 무조건 닫힌 폴리서피스로 불러오셔야 합니다. 열린 폴리서피스의 경우 이론적으로 두께가 0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객체예요. 그래서 오픈 폴리서피스의 경우 큐다에서는 오류도 인식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원활하게 출력하기 위해선 닫힌 폴리서피스로 객체를 내보내서 큐다에서 불러와야 됩니다. 네, 다만 간단한 형태 같은 경우는 큐다가 자체적으로 오류를 수정하는데 이런 고래 모양의 형태 또는 형태 자체가 복잡한 경우 큐다 자체적으로 오류를 수정해도 오류가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점을 잘 유의하시면서 3D 프린팅 출력용으로 모델링을 작업할 때는 무조건 객체를 닫힌 폴리서피스로 만드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불러온 STL 파일을 클릭하시면 왼쪽에 X, Y축에 거리를 입력해서 객체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X로 10, Y로 10.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도 있고 우리 라이노의 건볼처럼 화살표를 데려가셔서 객체를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탭을 눌러보면 사용자가 원하는 축의 사이즈나 또는 퍼센테이지를 통해서 객체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로테이트 회전 영역인데 이것도 우리가 라이노에서 사용하는 건볼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러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불러온 객체의 성질이나 서포터에 관련된 옵션으로 특정 상황이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 있는 미러, 로테이트, 스케일, 무브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STL 모델링 파일을 불러왔다면 우측 상단에서 여기 파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프린트 세팅이라고
다양한 출력에 관한 다양한 옵션 값을 설정하는 영역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간단한 옵션만 설정할 수 있는 영역이 나올 텐데, 우리는 커스텀 모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출력 옵션을 배워보겠습니다. 퀄리티 같은 경우는 출력물에 대한 품질에 관련된 옵션이며, 레이어 하이트는 적층하려는 한 레이어의 높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의 한 레이어의 높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디테일한 표면의 출력물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여기 밑에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숨겨져 있는 옵션이 나오는데, FDM 3D 프린터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적층 높이가 0.11, FDM 3D 프린터에서는 거의 최고의 품질을 출력할 수 있는 적층 높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월을 살펴볼 건데, 이전 버전에서는 월이 아니라 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의가 됐었는데, 4.11 버전에서는 쉘이 월과 탑, 바텀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근데 배우는 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월 티크네스에서는 외벽과 내벽을 합친 총 두께를 의미하고, 월 라인 카운트는 벽의 라인 개수를 의미하는데, 만약에 0.4mm의 직경의 노즐이 두 번 지나가면 총 0.8의 두께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우측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파란색 라인이 두 줄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줄 하나가 0.4mm의 두께로 두 번 지나가면 0.8의 두께를 생성하게 되겠죠. 자, 다음은 탑과 바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의미하는 탑과 바텀은 출력물의 지붕면과 바닥면을 의미하는데, 만약 탑 레이어의 개수가 8로 입력되어 있다면 지붕면의 레이어 층수가 8층인 걸 의미합니다. 여기 이미지 설정을 봤을 때는 탑과 바텀 레이어가 8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적층 높이가 0.1mm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꺼주고, 자, 인필은 내부 채움이라고 해서 출력물의 내부를 얼마나 채워줄 건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필의 덴시티는 우측 이미지와 같이 퍼센테이지를 적용해서 출력물 내부에 속을 채워주는데, 만약에 100%라면 이건 빈 공간 없이 꽉 채워지게 되겠죠. 다만 입력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출력물이 단단해지겠지만, 그만큼 많은 소재를 소모하고 출력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15%에서 20%까지만 설정을 해도 출력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필 패턴이 있는데, 인필 패턴 같은 경우는 뭐 그리드, 라인, 트라이앵글 이렇게 다양한 내부 체험에 대한 패턴 종류가 있는데, 패턴 모양에 따라 출력물에 대한 강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며 조금이지만 총 출력 시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담으로 예전에 에어쉘이라는 초콜릿이 있었는데, 내부에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어가지고 먹으면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최근에는 초콜릿 3D 프린터 또는 푸드 3D 프린터의 출력물의 내부 체험의 정도를 조정해서 다양한 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꺼주고요. 자, 다음은 머테리얼 탭으로 노즐의 온도와 베드의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노즐 온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소재의 용용 온도 또는 필라멘트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온도를 입력하면 되는데, 보통 필라멘트를 구매하면 해당 필라멘트의 권장 온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출력물에 수축이 생기거나 베드에 안착이 잘 안 될 경우 온도를 높게 설정하면 비교적 안정하게 안착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온도의 경우 큐다 같은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3D 프린터 자체에서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 3D 프린터 하드웨어 편에서 3D 프린터 자체에서 온도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출력 속도에 대한 영역으로 기본값이 60이에요. 출력 속도 같은 경우는 필라멘트가 압출될 때 프린터 헤드의 이동 속도를 의미하는데, 입력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출력 시간이 단축이 되지만, 출력 속도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진동으로 인해 출력물에 와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력 속도는 사용하는 소재에 따라 권장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랑말랑한 탄성 있는 플렉시블 필라멘트의 경우 보통 출력 속도를 큐다에서 20에서 30을 설정하고 출력을 해야 원활하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트래블 탭 같은 경우는 프린터 헤드의 이동에 관한 옵션 영역이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리트렉션 기능 같은 경우는 프린터 헤드가 이동 중 노즐의 열로 인해 흘러내리는 필라멘트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 시 필라멘트를 잠깐 당겨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Z호흡 when retracted 같은 경우는 헤드가 이동 시 헤드를 위로 조금 올려 노즐과 출력물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미지를 살펴보면 제 마우스를 프린터 헤드라고 생각하시고 왼쪽 기둥을 출력하고 나서 헤드를 위로 들어 올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밑으로 내린 다음에 출력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노즐과 출력물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리트렉션 기능 같은 경우는 TPU, TPE 같이 탄성력이 높은 소재를 사용할 땐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쿨링이란 탭으로
출력물에 대한 냉각 옵션을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쿨링을 체크했을 때는 프린트 쿨링을 체크하면 펜을 통해 토출된 필라멘트를 냉각시켜 빠르게 굳게 할지 활성화 및 비활성화하는 옵션이고요. 펜 스피드 같은 경우는 냉각 펜에 대한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옵션인데, 우측 이미지를 보면 여기 노즐이 있고 양 옆에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펜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멘트가 토출되는 순간 양쪽에 펜이 바람을 불어서 토출되는 필라멘트를 좀 더 빠르게 식혀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쿨링 기능 역시 슬라이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3D 프린터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포터라는 탭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지대 옵션을 설정하는 영역입니다. 지금은 옵션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 제너레이트 서포터를 체크하시면 숨겨진 두 가지 옵션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서포터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 에브리웨어가 터칭 빌드 플레이트가 있으며, 에브리웨어 같은 경우는 베드와 출력물 모두에 서포터가 생성되며, 터칭 빌드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출력물 위에는 서포터가 생성하지 않는 기능인데,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 에브리웨어로 설정을 두고 작업을 하는 편이고, 그 밑에 있는 서포터 오버행 앵글 같은 경우는 서포터가 생성되는 각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버행이 출력물의 경사면과 Z축이 이루는 각도를 오버행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행 앵글에 입력된 값 이상의 각도부터 서포터가 생성되며, 사용자가 서포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서포터가 생성되지 않는다면 큐다에서 오버행 앵글을 낮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오버행은 각도가 45도 이하의 부분은 이론적으로 서포터가 필요가 없지만 프린터의 하드웨어 품질과 성능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오버행 각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오버행 앵글 역시 기본값이 50인데 55도만 설정해도 웬만한 형태는 다 출력이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빌드 플레이트 애드 이전이라는 탭으로 출력물이 베드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옵션이에요. FDM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적층 제조 방식이기 때문에 첫 레이어의 안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1층부터 안정적으로 지어야 그 건물이 무너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에서 출력물이 베드에 안착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마지막 레이어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첫 레이어를 잘 쌓기 위해서 사용자는 빌드 플레이트 애드 이전에 스커트, 브림, 라프트라는 옵션을 통해서 출력물에 대한 안착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스커트 같은 경우는 출력물 바닥면에서 일정 거리를 떨어져서 외곽에 사용자가 지정한 개수만큼의 선을 그리는 기능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노즐 끝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브림이라는 옵션으로 출력물과 거리가 없는 여러 개의 선을 그려서 첫 번째 레이어의 바닥면을 좀 더 넓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바닥 면적이 넓어진 만큼 베드와의 안착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출력물이 베드에 좀 더 잘 고정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인데, 특히 추운 날 소재의 수축이 심해지거나 ABS 같은 소재 특성상 수축이 심한 경우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라프트의 경우, 라프트는 출력물과 베드 사이에 새로운 면을 만드는 기능으로 베드의 수평이 안 맞거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베드가 손상된 경우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위에가 원래 본 출력물이고 그 밑에 이러한 라인 패턴이 있는 이 부분을 라프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큐다의 대부분 옵션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큐다에서 슬라이싱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퀄리티는 0.1 그대로, 적층 높이 0.1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월 같은 경우도 따로 건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탑과 바텀도 마찬가지고, 인필은 제가 한 15%로 바꿔보고, 라인으로 패턴을 라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저희 센터에서 사용하는 권장 온도 210도를 입력하겠습니다. 노즐 온도와 베드 온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소재에 맞춰서 변경하시면 되고요. 속도 같은 경우도 건드리지 않고 이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트래블도 마찬가지고 쿨링 같은 경우도 항상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포터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하고요. 빌드 플레이트 애드 이전 같은 경우는 스커트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 환경에 맞춰서 각종 옵션을 설정했다면 밑에 슬라이스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 클릭하면 슬라이싱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슬라이싱 작업이 완료가 되었다면 큐다에서 대략적인 총 출력 시간과 그 다음에 소모될 필라멘트의 양을 표기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프리뷰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프리뷰로 넘어왔는데 아까 전엔 안 보였던 슬라이드 바 두 개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먼저 가장 우측에 있는 슬라이드 바를 드래그해서 내려보면 출력물이 어떻게 적층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으로 놓고 보면 이쯤에서 지금 이 파란색이 인필인데 이 정도가 저희가 설정해 놨던 15%의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라인 타입을 클릭하시면 각종 색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늘색이고 쉘, 외벽 같은 경우는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헬퍼스는 이 서포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체크박스를 통해서 잠깐 숨길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슬라이드 바를 이동시켜보면 해당 레이어, 해당 층에서 노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탑과 바텀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바텀 레이어가 8개 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왼쪽 슬라이드 바에서 숫자 1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제 1층 레이어고, 위로 올려보면 자, 2층, 3층, 4층, 5층, 6층, 그리고 8층에서 우리가 설정했던 바닥 레이어가 끝납니다. 그리고 9층부터 여기 9층부터 인필 내부 체험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 주황색, 붉은색이 외벽이고 하늘색 말고 약간 청록색이 지금 내벽입니다. 월 라인 카운트를 2를 입력했기 때문에 외벽 하나, 내벽 하나, 총 2개의 벽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포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포트 같은 경우도 제가 오버행 앵글을 50도로 입력했기 때문에 50도 그 이상의 각도부터 서포터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종 옵션들을 다 한 번씩 프리뷰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세이브 투 디스크를 눌러 파일을 G코드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큐다에서 저장한 G코드 파일을 SD카드나 또는 USB에 저장하시고 3D 프린터에 입력하면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3D 프린터 조작 방법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큐다의 사용 방법을 배웠는데 출력 전에 고려해야 될 기본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델링한 데이터가 보유하고 있는 3D 프린터의 최대 출력 사이즈 안에 들어가는가, 사용하려는 소재에 맞는 노즐과 베드 온도 그리고 속도로 설정하였는가, 보유하고 있는 필라멘트의 양으로 출력을 완료할 수가 있는가, 출력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형태로 배치하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의 수평은 잘 조절하였는가가 있는데 마지막 베드 수평 같은 경우는 다음 편 하드웨어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